자, 부등식부터 같이 한번 또 보자. 자, 부등식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부등식 문제는 항상 최대 최소 문제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최대 최소 문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요 1초가 3 미만의 범위에서 얘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전부 0보다 크게 되겠지. 근데 최소값을 구하려면 끝값과 극값을 보라고 했는데 근데 얘는 지금 열린 구간이라 끝값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극값만 확인해 보면 될 거야. 그럼 이제 미분을 해보고 그럼 0이랑 4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0,4 그 다음에 4, k-32 그러면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뭐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면 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는 4 x는 0 그럼 x는 1이랑 3은 1, 3 뭐 요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여기 열린 구간으로 1, 몇이냐 k-5 그 다음에 여기가 3, 몇이니 27 빼기 54 k-27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끝에 값 여기 k-27의 값이 0보다 크면 되고 같아도 된다. 왜냐면은 얘 지금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x축이 걸려져도 3보다 작은 부분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k는 27 이하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얘는 지금 구간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좀 특이하게 그래프로 해결을 한 거고 다른 것도 한번 볼까? 마지막 것도 한번 볼까? 이것도 이제 부등식 문제는 대부분 풀 때 싹 다 넘겨갖고 방정식이랑 반대로 이렇게 0으로 만들어놔. 이렇게 하고 똑같이 봐주면 돼. 그럼 이제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 그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3분의 2에서 극값 같고 마이너스 2에서도 극값 같고 그럼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고 여기가 x는 3분의 2네. 그럼 2부터 4까지는 또 여기서 발생하겠다. x는 2부터 x는 4까지. 근데 요 범위에서 이번에는 0보다 작다니까 x축이 요 4에서의 함수값보다 위에 생겨야 되겠지. 그러니까 4일 때 y좌표 계산 한번 해볼까? 64 더하기 16, 30, 96 마이너스 16이니까 80 더하기 k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자, 얘는 이제 우리 왼쪽에 있는 문제들은 등호가 양쪽에 없었잖아 부등식에. 근데 얘는 지금 있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어. 자, 요것도 이렇게 넘겨서 보면 얘 미분을 해서 상환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값 같고 x는 1에서 또 극값 같고 그러면 여기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하나 그 다음에 x는 1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뭐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럼 이제 최소값 후보가 극값이랑 끝값이 있다 그랬지.
여기서는 이제 끝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랑 1일 때인데,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극대니까 최소값 후보가 될 수 없겠지. 우리는 지금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극값은 볼 필요 없고 1에서의 극값만 따져보면 되겠지. 근데 1을 대입해보면 함수값이, 지금 우리 얘를 함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7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되네. 그치?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고, 걔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 이하, 답은 마이너스 5. 자, 밑에 보면 이것도 뭐 이제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그냥 이제 최대치수로 풀어도 되고, 근데 이제 닫힌 구간이니까 최대치수로 풀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열린 구간이면 좀 애매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미분에서 극값부터 찾아보자. 이렇게 되니까 극값은 1, k 플러스 5, 그 다음에 2, 16 빼기 36 더하기 24, k 플러스 4. 자, 요렇게 되고, 끝값은 이게 이제 극값이고, 끝값은 이제 1일 때랑 3일 때인데, 1일 때는 아까 극값이랑 겹치니까 3일 때만 보자. 3일 때 54 마이너스 81 더하기 36, k 플러스 9, 요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k 플러스 4인데,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거, 얘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아이고 얘는 이제 0보다 커나 같아야 되지. 최대값은 k 더하기 9인데 얘는 이제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k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이제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보라는 거니까, 최대 최소가 무조건 어디서 발생하겠어? 극소 아니면 극대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기 때문에 뭐 이제 항상 성립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최소값 아니면 최대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지.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두 함수를 비교하는 문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뭐 위쪽에 있다 라고 하면은 더 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자. 얘는 지금 넘겨보면 요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특이하다. 이거는 양변에 x를 나눌 수 있지. 근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나눠주면 요런 식으로 돼서, 이거는 2차 함수 문제로 푸는 거네,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x 더하기 3에 요거는 요런 식으로 바꿔갖고 풀면은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3,0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부터잖아. 0부터면은 여기 0,9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질 건데, 문제에서 k가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y는 k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다. 그래서 k는 어떻게?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다 비슷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속도 나오는 거나 속도. 자, 우리 뭐 이제 보통은 어떤 점의 위치를 xt-라는 함수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우리 속도라는 건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하잖아. 근데 거리가 위치의 변화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변화분의 위치의 변화.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 속도를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순간 속도를 계산한다면 얘를 델타를 아주 작은 델타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x를 미분한 게 되는 거죠. t에 대한 함수일 때. 그러니까 우리 dx분의 dy가 y는 x제곱 이렇게 x로 표현된 y를 미분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것도 t로 표현된 x라는 함수를 미분한다. t로 미분한다. 이런 이제 뜻인 거야. 그래서 속도는 velocity 약자니까 v라고 쓰는데 얘는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랑 똑같다.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니까 속도 함수를 미분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이제 운동 방향의 변화. 이거 이제 어삼시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운동 방향의 변화라는 건 속도의 부호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속도가 양수다. 그러면은 속도가 양수면 위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 위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속도가 음수면 속도가 음수면 위치가 감소하고 있고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변한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는 뜻이다. 근데 이제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에서는 속도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하는 건 아니지만 변하는 순간엔 속도가 0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그러면은 요 62번 문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밑에 개념 썼으니까 위에다가 풀어볼게. 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 FT, GT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T는 1에서 2점 PQ가 처음으로 만난대. 이게 만난다라는 거는 위치가 0이라는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죠.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F1, T가 1일 때 G1 이게 0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속도가 같다? 우리 지금 위치 함수가 ft니까 요 p의 속도는 f't겠지. 미분하면 속도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q의 속도도 g't가 돼. 근데 그게 1초일 때 같다라는 거니까 이게 지금 1일 때도 f'1 빼기 g'1 이게 0이란 얘기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밑에 이거 지워야겠다. 어딨냐? 자, 그럼 이제 ft-gt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최고차 한계수 2고 t-1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근데 이거 미분하고 1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완전 제곱꼴이어야 돼. 그럼 이제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야. 3차식이니까. 근데 지금 봤을 때 자, 여기서 세근의 합을 보면 요거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세근의 합을 보면 1은 중근이니까 1은 2번, 알파는 1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위의 식에서 근각계수 관계를 써보면 세근의 합은 2분의 9여야 되지. 그래서 알파가 2분의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F랑 G 위치를 뺀 거는 요렇게 된다. 그럼 속도가 이제 다시 같아지는 시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잖아. 근데 속도가 같아지는 건 F'과 G'이 같아지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거 찾으라는 거랑 똑같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분해 갖고 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걸로 찾아도 되는데 근데 우리 조금 머리를 써보면 이제 이게 0이 된다는 건 우리가 F-G를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요렇게. 그러면 H'이 0이 된다는 건 H가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H 아까 함수를 찾았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 이렇게 된단 말이야. 1이랑 여기 2분의 5.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거는 1초가 아니고 속도가 다시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H'이 다시 0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여기에 X좌표가 답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 이렇게 2대1 관계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용을 시켜보면 전체 간격이 2분의 3, 그 중에 3분의 2만큼이 여기고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 x좌표는 2다. 그 값을 hx가 그 값을 갖는 t의 좌표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위치 함수가 주어지고 위치 함수로 미분한 게 속도 함수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럼 속도가 같아진다는 건 f', g'이 같아진다는 거라서 h'이 0이 되는 걸 찾는 거고, 그럼 h'이 0이 된다는 거는 h가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요 위에 있는 hx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1 말고 어디서 그 값을 갖는지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속도. 뭐 가속도는 어려운 건 없어. 가속도는 그냥 2번 미분하면 되는 거야. 문제에서 xt가 주어져 있잖아. 이게 그냥 x라고 돼 있어도 이게 t에 대한 함수라는 이게 이제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미분을 하면 위치는 미분하면 속도가 되니까 4t 세제곱 3k t제곱 12t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근데 1에서 속도가 19라네? 그럼 v1 대입해보면 3k 플러스 10 요게 19다. 따라서 k는 3인 거 알 수 있겠다. 그럼 그때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속도 함수 한 번 더 미분하면 돼. 그러면 가속도 1초일 때는 요건데 k가 3이니까 18. 속력의 최대값? 속력의 최대값은 뭐 f't의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지? 주어진 범위에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 운동 방향 문제가 나오죠. 확실히 중요한 논점이기는 해. 자, P가 출발 후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꾼다. V의 부호가 변화한다. 이 순간에서는 V가 0이 된다. 그러니까 V가 0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 되는 거야. V는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1초랑 5초 이렇게 두 곳인데 1초랑 5초에서 둘 다 부호가 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렇게 V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니까 1초랑 5초에서 부호가 변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부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5초일 때를 보고 있는 거야.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이제 답은 아까 봤듯이 5초에서의 가속도 12 이게 답이 되겠다. 뒤에 또 있네. 전 t는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그때 속도가 0이다. 그때 위치가 3이다. 그때 이게 3이다. 그리고 t는 1 이외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라. 이거 두 개 갖고 지금 미지수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m 더하기 n 더하기 5인데 그게 3이니까 여기서 식 하나. 그 다음에 미분하면 6t제곱 더하기 2mt 더하기 n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다. 그럼 2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정답 찾아주면 되겠지? 그리고 뭐 이제 가속도도 이렇게 한 번 더 미분해서 그 외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찾아갖고 하면 되겠지. 그냥 답 빠르게 한번 답 계산해보자. m은 마이너스 4, n은 2 이렇게 나오니까 vt 함수가 6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 그럼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게 두 개잖아. 근데 요거는 문제에서 이제 운동 방향 바뀐다고 알려준 거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t는 1 이외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요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가속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답이 될 거야.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갖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정지하는 물체의 속도와 움직임 거리. 이건 이제 제동거리랑 공주거리 얘기라는 거지. 자, 이건 마지막 문제만 한번 보자.
자, 제동을 건 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야.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쭉 가다가 뭐 사람이 서 있는 걸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얘가 딱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속도가 0이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 앞으로 튕겨 나가겠지. 점점 이제 살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움직인 거리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럼 목적지에 정확히 정지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전방 Am지죠. 이게 정지라는 거를 키워드를 잘 봐야 되는데, 정지한다는 건 속도가 0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봐줘야 돼. 그럼 우리가 x가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면 27-0.9t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니까 얘가 30초네. 그러면 그 30초일 때의 위치는 얼마나 됐냐, 그거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x에다가 30초 넣으면 810에다가 9, 4, 36, 36에 45, 405. 그러면은 405m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멈추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밟았다고 하자. 여기서 완전히 정지를 했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30초가 걸리고 거리는 405m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목적지에 정확히 정차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브레이크를 언제 밟아야 돼? 목적지로부터 405m 이전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위로 던졌다. 위로 던졌다라는 거는 그냥 이게 중력식으로 등가속도 운동 법칙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2차 함수야. 이거 사실 미분이랑 관련도 없고 그냥 2차 함수 문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아무튼 한번 읽어보면, 지면으로부터 처음 속도 a로 올렸을 때 시간 t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된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최소 80m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의 최소값. 그러면 높이가 최소 80m인 지점까지, 지금 여기 0m인 바닥에서 던졌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최고 높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지? 근데 최고 높이는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최고 높이를 찍는 순간 속도가 0이 된단 말이야. 완전 지면과 수직하게 올라갔다고 하면 수평성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높이를 찾으려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근데 얘는 지금 h가 x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 그게 at-ot 제곱이니까 속도는 a-10t야. 따라서 얘는 t는 10분의 a에서 잠깐 정지하고 요때 최고 높이를 찍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최고 높이는, h의 최고 높이는 h식에다가 t는 10분의 a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8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40 이상이다.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거 보자. 얘는 이제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인지 속도에 대한 그래프인지 아니면 위치에 대한 그래프인지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속도 그래프죠. 자, 기억. t는 a일 때와 t는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운동 방향은 뭐다? v의 부호다. t는 a일 때 v의 부호가 양수죠. 그 다음에 t는 c일 때 v의 부호 음수죠.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반대 맞지? t는 c일 때 운동 방향 바뀐다? c일 때 지금 부호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것이 부호 안 바뀌죠? 부호 바뀌는 건 b랑 d지. 그래서 아니야. d일 때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계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속도 그래프니까 D에서의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 D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따라서 가속도도 양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뭐 쉽게 생각하면 속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속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는 양수겠지, 당연히. 리을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건 속도의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거니까 속도의 극값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지금 극값 미분계수 0이 되는 게 A랑 C 이렇게 두 개 있지. 기들이
뭐 이건 똑같으니까. 얘는 지금 x네. 똑같이 한번 보자. 81번부터 보자. 0부터 b까지 속도는 t는 a일 때 최대다. 자, 속도는 얘는 지금 위치 함수니까 위치 xt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죠. 지금 0부터 b까지 접선의 기울기는 a일 때 접선의 기울기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서 최대지. 이렇게 더 큰 데가 있잖아. 최대가 아니지. 그냥 그래프만 보니까 a가 높으니까 최대다? 아니야. 얘는 xt에 대한 함수니까 위치가 최대인 거죠. b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건데, 지금 b라는 순간에서는 xt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a부터 c까지는 x가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면 x를 미분한 건, 감소 없는 미분하면 음수니까 속도가 음수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야. 속도는 항상 음수로 돼 있어. b일 땐. t는 c일 때 속도가 0이다. c일 때 미분계수가 0이니까 속도 0인 거 맞죠? 0부터 d까지 p는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말 그대로 이 함수가 지금 위치 함수기 때문에 여기 함수값이 y좌표가 원점까지의 거리를 뜻해. 그러니까 지금 c일 때 마이너스 3이 왼쪽으로, 원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3m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이때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는 2m까지가 최대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그 다음 82번. 자, 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와 그 값이 같은 거는, 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속도는 뭐야?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뭐야?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위치가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xt 함수가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죠. 근데 처음으로니까 여기 c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c에서의 속도 뭐야? c에서의 미분계수지. 위치 함수 미분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두 점 PQ는 모두 두 번 만난다. 자, 위치가 같아지는 게 만나는 거니까 1초랑 8초에서 두 번 만나죠. 4일대의 속력은 8일대의 속력보다 크다. 지금 P니까 FT 보면 되겠죠. FT 요거. 4일대의 속력은 요거잖아. 미분계수. 8일대의 속력은 요거죠. 기울기 누가 더 커? 4일대가 더 커. 4일대가 더 빠른 거 맞죠? 자, 이쯤에서 한번 기억해야 될 거. 위로 볼록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아래로 볼록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기억해야겠지. 자, 4초에서 8초까지 P가 움직인 거리. P가 움직인 거리는 4초에서 8초까지 FT의 함수값 차.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Q가 움직인 거리는 4초부터 8초까지 G의 차. 그러니까 이제 P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으니까 거리가 이만큼 차이나, 이만큼 움직인 거고, Q는 GX의 함수값 차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움직인 거지. Q가 더 많이 움직였죠. 틀렸다. 자,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이거는 이제 그림자 문제가 조금 내신에서는 옛날엔 자주 나왔는데 요즘엔 좀 이렇게 좀 촌스러운 문제인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거 뭐냐, 닮은 비를 먼저 해줘야 돼. 그래서 1.8이랑 3이면 몇 대 몇이니? 지금 5 곱하면 9대 15, 3대 5, 3대 5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람의 발끝부터 그림자 끝까지를 3L이라고 하면 여기 전체는 5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닮은 비를 이용해서. 자, 그때 문제에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이거 문제 있나? 없네. 이거 두 개 다 알려줄게. 자, 그림자 길이는 우리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보면은 3L이죠. 3L. 그치? 시간에 대한 이 변화율을 찾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얘를 지금 시간에 대해 미분한 거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 요렇게 가면은 좀
어려워지나? 미적분 얘기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t로 l을 미분을 했으니까 3l을 그냥 l로 미분했다고 치면 3x를 x로 미분한 것처럼 3이 되는 거잖아. 거기에 이제 dt분의 dl 이렇게 붙는 거지. 그럼 이제 dt분의 dl을 구해갖고 그거는 이제 사람의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미적분 들어가서 좀 수투에 맞게 이번에는 좀 푸는 게 맞겠다. 지금 보면은 사람이 매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사람이 이동한 거리잖아. 여기부터 서 있어서 지금 이동을 한 거니까.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t초 후의 상황을 본다고 생각하면 요만큼이 사람이 움직인 속도, 매초 2m니까 t초 후엔 2t. 그러면은 아까 비율이 이게 몇 대 몇이었지? 여기 3대 5여야 됐지? 그럼 여기가 딱 3t. 이거 문제에서 딱 알맞게 줬네, 비율을.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를 뭐 ft라고 하면 ft가 3t가 되는 거잖아. 요만큼이 그림자 길이니까. 그래서 요거의 변화율을 구한다고 하니까 미분하면 이제 3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가끔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 이 그림자 끝의 속도는 전체 5t로 봐야 돼. 그림자 끝의 속도는, 끝의 위치는 5t로 봐줘야 돼. 그래서 그림자 끝의 속도는 5야. 길이 자체의 변화율, 아까 구한 거 3에다가 사람이 2m 또 앞으로 가잖아.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그림자 끝은 자체적으로 길어지는 거에다가 왼쪽으로 매초 2m씩 이동하는 게 더해져서 3 플러스 2로 5m의 변화율을 갖는 거야. 나오면 그렇게 풀면 돼. 요거는 뭐 그냥 이거 좌표 구해서 하면 되니까 이거 안 할게. 이거 뭐 넓이는 별로 안 어려울 거고, 이거 부피가 그래도 좀 헷갈릴 거니까 부피 한번 보자. 이거 부피도 엄밀하게 설명하려면 이게 이제 그 합성함수 미분법 개념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냥 한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해볼게. 얘 지금 물이 이만큼 차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 현재 물의 양이랑 여기 물의 반지름이랑 높이를 미지수로 둘 거야. 근데 이때 요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3대 5잖아. 6대 10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3x, 요거를 5x 높이를 이렇게 두자. 그럼 이제 물의 부피는, 저 담겨져 있는 물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원의 넓이 파이 반지름 제곱 곱하기 높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5 파이 x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이라고 했지. 수면은 지금 5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수면의 지금 깊이가, 이거 h라고 할까? 그러면 시간에 대한 얘의 변화율이 5x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게 되잖아. 근데 요것도 5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볼 수 있어. 5x를 미분한 거에다가 속미분 dt분의 dx를 곱한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 높이의 변화율이 9분의 20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x의 변화율은 9분의 4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답은 부피의 변화율을 찾으라 그랬잖아. 부피의 변화율. 근데 부피는 지금 15 파이 x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지금 15 파이 x 세제곱을 시간에 대해 미분해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찾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것도 x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생각하면 45 파이 x 제곱인데 이 찌꺼기 속미분이 붙는 거죠. 근데 dt분의 dx는 뭘로 일정해? 9분의 20으로 아까 일정하다고 했어. 그래서 9분의 20 집어넣어주면 얘는 100파이 x 제곱이다. 그럼 이제 x가 몇인 때를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지. 지금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를 보자고 했으니까 5x가 5가 될 때를 보자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는 1일 때의 변화율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다가 x는 1 대입하면은 잠깐만 뭐 잘못했지? 아 이거 9분의 20을 넣는 게 아니고 이걸로 넣어야지. dt분의 dx. 아무튼 그래서 여기 x에다가 1 넣으면 20파이. 요게 변화율이 되겠지. 지금 요거를 뭐 저거 미적분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아마 바로 이해를 했을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 요 높이를 미지수로 잡아도 돼. 그럼 분수가 나와서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높이를 h로 잡으면 얘가 이제 5분의 3h 이렇게 된단 말이야, 반지름이. 그럼 이제 부피가 3분의 1 파이 r제곱 높이, 그래서 25분의 3 파이 h 세제곱 이렇게 되지. 그리고 문제에서 수면의 상승 속도, 높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9분의 20이라 그랬지. 그래서 요거 그냥 바로 이렇게 해준대. 그럼 부피 미분하면 뭐니? 부피 미분하면 25, 9 파이 h 제곱인데 여기에 dt분의 dh는 붙어야 돼. 근데 dt분의 dh가 9분의 20이니까 5분의 4 파이 h 제곱. 그 높이가 5가 될 때니까 h는 5 대입하면 높이의 변화율이 20이 나오는 거야. 아 이게 속미분 없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 우리 미적분 배웠으니까 이거 속미분까지 생각해서 풀어봐. 이것도 한번 해볼까? 밑면의 반지름이 3이고 높이가 6인 원기둥, 이렇게 된 거죠. 3이랑 6. 밑면의 반지름은 매초 1cm씩 길어지고 높이는 매초 1cm씩 짧아진다. 그러면 시간이 t초 후 흘렀다고 해보자. 그럼 밑면의 반지름은 1에서 시간 t만큼, 높이는 원래 3이었죠. 반지름 3에서 t만큼, 높이는 6에서 t만큼 빼진다. 그럼 부피는 v, 큰 부피, 볼륨의 약자. 원기둥의 부피 파이 r제곱 h지. 3 플러스 t의 제곱 6 마이너스 t. 이거의 변화율이 0이 되는 걸 찾으라네. 근데 얘 지금 보면 우리 요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 얘 그래프가 지금 최고치 한계수 음수니까 뒤집힌 그래프고,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6에서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요 v가, 얘가 지금 v 함수인 거잖아, 부피 함수. 변화율이 0이 될 때,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거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초는 아니고 여기가 맞겠지. 그러면은 여기 몇이야? 2대 1 이용하면 전체 길이가 9니까 얘가 6, 얘가 3. 그럼 얘는 x좌표 몇이야? x는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답은 이거 t는 플러스 3. 답은 3이다. 자, 오케이. 일단 뭐 이 정도쯤 하고, 앞으로도 워크북은 계속 이렇게 해설을 해줄 테니까 참고해서 좀 배속으로 듣더라도 필요한 거, 좀 헷갈리는 부분은 꼭 들었으면 좋겠어.